마켓 무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로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제약 바이오 정책은 약가 인하와 생물 보안법이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약가 인하 분야에서는 정부가 직접 약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가격 비교를 통해서 제약사의 가격 조정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물보안법에서는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죠. 대표적인 기업, 우시 바이오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바이오 시밀러 관련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또 CDMO 기업의 특히나 반사이익이 클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미국의 의약품이 공급돼야 한다라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당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 폐기가 됐었다가 이번 트럼프 2기 재집권이 되면 다시금 행정명령에 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밀러 경쟁력이 이미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지난 10년간 오리지널 의약품 17개에 대해서 허가한 바이오 시밀러가 총 63개였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14개였고요. 미국에서는 26개 제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단가가 일반 의약품 대비 30%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수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CDMO, 위탁개발 생산 분야에서도 대규모 제조 능력으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는 4월에 완공되는 5공장을 포함해서 6, 7, 8공장을 잇따라 완공할 계획인데요. 2032년까지 132만 4천 리터의 캐파로 확장할 것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론자와 카탈런트 등 글로벌 경쟁 기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셀트리온 역시 2031년까지 30만 리터 규모의 CDMO 공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어젠더 47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등 필수품의 중국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또 생물보안법이 맞물리게 되면서 탈중국 정책으로 인해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CDMO 업체들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한국 등 다른 국적 회사들의 반사이익이 클 것이다라는 업계 분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K-바이오의 활약 다시 한번 연출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 주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하이비전 시스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 가깝게 상승세 17,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실적이 2배, 매출 2배, 영업이익 2배를 뽑아내도 주가가 안 움직이는 굉장히 좀 약간 주주 입장에서는 답답한 기업인데요. 오늘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이슈를 받고 있는 오늘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재료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생뚱맞긴 합니다만은 올해 작년 1월에 이제 계약을 했던 파마 리서치의 검사 장비를 납품을 했다. 이제 어떤 약이 있으면 그것이 불량이 있는지 아니면 불순물이 들어가는지 그걸 이제 검사하는 장비인데요.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중대형 제약사 빼고는 거의 다 눈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유럽 장비가 굉장히 비싸서 그랬었죠. 이걸 국산화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일단 아이폰 플래그십 모델에 폴리드 중 카메라가 적용이 돼서 그게 인도 쪽에서 생산이 되니까 이제는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어떤 장비가 인도 쪽으로 조금 더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랑 바이오 그다음에 3D 어떤 그 모델링 쪽에서 계속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23년도에 주가 굉장히 좋았고 24년도에 잠깐 쉬었어요. 올해도 한번 실적과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특히나 주가 탄력 좀 좋은데 앞으로도 함께 상승의 여력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K락인데요. 4% 넘게 상승세 8,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전시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피팅 밸브 쪽이 최근에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슈가 하나 나왔죠. 이 에너지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국가 비상 사태를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 석유와 가스 시출을 계속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측에 미국에 이제 이미 좀 많이 이제 진출하고 있는 이 DK락이 아무래도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뭐 다우케미컬이나 이제 마라톤 이제 페트롤륨 그리고 이제 엑슨모빌까지 그리고 이제 북미 권역에서 이제 대리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이 퍼거슨이라는 어떤 회사와 또 계약을 맺어서 북미 이제 유지보드 시장에 이미 이제 진출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수혜를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뭐 이제 근접 저항 자리가 한 뭐 8,900원 정도 라인이지만 이슈가 좀 괜찮기 때문에 이대로 잘만 이제 돌파가 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9,7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K락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기업일 것 같아요. 현대차입니다. 오늘 현대차가 1% 가깝게 하락세 20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뭔가 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에 조금 더 수급은 좀 우호적인 것 같은데 박근호 이사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기아 자동차가 이제 현대차보다 더 오늘 올랐다가 빠진 이유는 이제 기사가 나왔죠. 기아차는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았고 현대차는 아직 못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폐지될 보조금인데 받는 거랑 안 받는 거랑 무슨 소용이 있냐, 시장은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았던 기아 자동차도 큰 호재는 아니고 못 받았던 현대차도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급락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은 바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아니라 전기차 의무화부터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보조금보다 더 심각한 게 이제 의무화 폐지인데, 제가 이거는 딱 부러지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폐지를 하면 완성차 업체에서 기준으로는 입장에서는 절대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단 전제 조건 깔고 가면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가 유지된다라는 조건 하에 거기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수록 완성차 업체들은 영업이익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의무화는 트럼프가 왜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미국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 전기차 관련돼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폭스바겐이 공장 3개를 폐쇄한다. 이거 다 중국 쪽에서 전기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화 보조금을 폐지한다라고 해서 중국, 유럽 쪽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거의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 쪽에서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그만큼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저는 완성차 업체 쪽에서는 아마 속으로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 전기차에 투자한 돈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전기차 쪽에서 사실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게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이제 2차 전지 하락과 관련돼서 완성차 업체가 안 떨어진 이유는 시장에서 전기차가 의무화 보조금 폐지가 완성차 업체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좋은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업계 그 경쟁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에서 당장 이게 판매를 안 해야 되면은 네네.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들인 돈은 적어지겠죠. 들인 돈이. R&D라든지 그런데 네. 이제 캐펙스 투자라든지 네. 이런 게 들이는 돈이 적어질 테고, 지금 그렇죠, 업계에서 사실 걱정하는 게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더 치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 트럼프가 전기차 쪽을 굉장히 좀 약간 그 보조금이나 의무화 폐지라는 게 저는 타깃이 중국이라고 보고 있긴 한데, 중국이죠, 당연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네. 트럼프가 의무화 보조금 폐지하고 나서 유럽이 그동안 이제 배출가스 기준을 굉장히 강화했던 게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부분을 가만 놔두느냐 아니면 트럼프 입김으로 좀 약간 완화를 하느냐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2차 전지의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좀 말씀드렸긴 했습니다만 현대자동차 기준에 정차를 안 만들면 1년에 유럽에다 내는 과징금이 한 뭐 3,000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주가는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정말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입장으로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마지막 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Y인데요. 1% 상승세 4,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식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이제 1월 13일인가 14일 정도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그 종전 관련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이제 급등력이 나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조정을 받으면 4,37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접근을 해봐라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가격 권역까지 잘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이 샌드위치 패널을 만들고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접근하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 3시간 이전에 이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서 이 새로운 이제 미국 정부와 대화를 좀 열어놨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좌진을 통해서 통화를 좀 조율을 해라라고 이제 지시했던 측면도 있고 바로 또 오늘 오전에 속보로 트럼프 푸틴 만날 것이다라는 또 속보가 또 이제 전해졌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젤렌스키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에 종전회담을 기대한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라고 또 이제 언급을 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이 관련 이슈가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400원 정도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이 가격부터 분할로 밑으로 쭉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최소한 나타나게 된다면 한 5,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종전 이슈 그리고 재건 이슈는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